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JTBC 아침 예능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져 올 가을 들어 가장 춥습니다. 단작 추위는 낮부터 누그러지는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미국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최소 3,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면 표적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가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한 대표의 방침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면서 여당 내 계파 갈등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36주차 태아를 낙태 수술한 혐의를 받는 집도의와 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어젯밤 중부고속도로에선 11톤 택배 차량에 불이 났고 오늘 새벽 대전에선 음주운전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쌀쌀해진 날씨부터 짚어봅니다. 오늘 아침은 내륙 곳곳의 기온이 1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습니다. 강원도 등 산간 지역엔 도로에 살얼음이 얼 정도인데요. 낮부터는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이후에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북서쪽 상공에서 영하 10도 안팎의 강한 한기가 내려오자 지상의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태백의 수은주는 0.7도, 서울은 7.2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어제보다 4도에서 많게는 9도까지 낮아졌습니다. 일부 지역은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문 곳도 있습니다. 지면의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자 내륙 곳곳엔 서리가 내리고 강원도에는 얼음도 얼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며 내렸던 비가 얼어 목요일 아침에는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 도로 살얼음이 예상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도 있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선 안개가 더 짙어지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급격히 추워졌던 날씨는 낮부터 맑은 날씨 속에 햇볕이 강해지며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어제 순간 풍속 초속 20m가 넘게 불던 태풍급 돌풍도 오늘은 잠잠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해서 일교차 큰 날씨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국정원 발표 닷새 만에 미국 백악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운다면 공격의 표적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수통보좌관은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달 초에서 중반 사이에 최소 3,000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북한군 러시아 파병 발표 이후 닷새 만입니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군의 전장 투입 여부가 확실치 않다면서도 교전 가능성에 대해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If they do deploy to fight against Ukraine, they're fair game. They're fair targets. And the Ukrainian military will defend themselves against North Korean soldiers the same way they're defending themselves against Russian soldiers. 북한군 병사들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이번 파병이 인도태평양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며 우크라이나와 다른 동맹국과 대응 방식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북대서양 조약기구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증거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If that would be the case, if they would be sending troops to Ukraine, that would mark a significant escalation. That would really be important, a significant escalation. 한국 국가정보원은 12월까지 북한군의 파병 규모가 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격용 무기 제공까지 포함한 단계적 우크라이나 지원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을 전면 부인하며 이에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가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윤한 갈등이 두 사람의 면담 이후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전에 김건희 여사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배우자와 가족 등을 감찰할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결국 관철시킬 겁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그 이유로 미루지는 않겠습니다. 특별감찰관은 윤 대통령 친인척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윤 대통령과 여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야당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 윤 대통령과 면담에서 이른바 김 여사 라인의 인적 쇄신 등 3가지 요구사안이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 카드를 선제적으로 들고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합의해 가져오면 임명할 것이라면서 여당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기하겠다고 했기에 당내 해결 문제라고 말해 사실상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실에 요청할 게 아니라 당에서 야당을 설득하라며 공을 넘긴 겁니다. 원내 지도부는 이미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 의사 결정 과정이고 원내 사항입니다. 원내 최고 의사 결정은 의원총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의장은 원내 대표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외 인사인 한 대표에게 결정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윤한 갈등이 만남 이후 더 격해지고 있고 김 여사 이슈의 해법을 놓고 여당 내 계파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임신 36주차 태아를 중절 수술했다는 의혹이 있는 집도의와 병원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밤사이엔 대형 트럭에서 불이 나고 음주운전 사고까지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법원이 임신 36주차 20대 여성에게 중절 수술을 해준 산부인과 의사와 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살인 혐의 인정하시는 거 맞습니까? 태아가 수술을 숨긴 거 맞습니까? 기각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수집됐고 두 사람의 주거지가 일정한 점 등입니다. 이번 사건은 36주차의 중절 수술을 받은 여성이 지난 6월 이 같은 사실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불거졌습니다. 36주차는 임신 9개월에 해당해 사실상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고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갓길에 세워진 대형 트럭 뒤로 택배 상자들이 도로에 쏟아졌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중부고속도로 청주 강선아들목 인근에서 11톤 택배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적재함에 있던 택배 상자들 대부분은 불에 탔습니다. 운전자는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흰색 차량 앞부분이 크게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7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30대 여성이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2박 3일 동안 열린 한국 시리즈 경기에서 기아가 1, 2차전을 모두 가져가면서 먼저 웃었습니다. 이틀 만에 재개된 1차전에선 역전승을 거두고 2차전에선 초반부터 삼성의 마운드를 무너뜨렸습니다. 2연승을 거둔 기아의 우승 확률은 90%. 양 팀은 내일 대구에서 3차전을 치릅니다. 오늘의 야구입니다. 툭 갖다 댔어요. 투수 글러브로 들어갑니다. 1루에 이렇게 아웃되는군요. 잘루 말루. 이틀 만에 재개된 한국 시리즈 1차전. 기아의 구원투수 전상현이 6회 말루의 위기를 실점 없이 막아냅니다. 분위기를 가져온 기아는 7회 말 투아웃 2, 3루의 기회를 잡았는데요. 삼성 임창빈의 공이 연거푸 빠지며 가볍게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어 소크라테스와 김도영의 연속적 스타가 터지며 2점을 더 달아나는데요. 8회에도 최원준의 안타에 이은 김태균의 2루타로 한 점을 추가했습니다. 결국 1차전은 기아가 삼성의 5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1차전 승리의 분위기는 2차전에서도 이어졌는데요. 1회부터 김도영이 삼성 선발 황동재의 직구를 가볍게 밀어쳐 2루 땅볼로 선취점을 뽑아냅니다. 이어 최영우의 적시타로 한 점, 나성범의 안타에 이은 김선민의 2루타로 또 한 점을 추가하는 기아. 여기에 이우성의 중전 안타까지 터지며 1회에만 5점을 득점했는데요. 2회에는 김도영이 개인 통산 첫 번째 한국 시리즈 홈런을 터뜨리며 한 점을 더 달아납니다.
5회와 8회 각각 한 점씩을 추가한 기아가 결국 2차전도 8대3 승리를 거뒀습니다. 선발 양현종은 5와 3분의 1이닝 동안 안타 8개를 내줬지만 실점을 최소화하며 개인 통산 한국 시리즈 2승째를 거뒀습니다. 타선에서는 김선빈과 최영우, 나성범이 멀티히트를 기록했고 김도영과 이유성이 1안타 2타점을 기록하며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삼성은 디아즈가 4안타, 류지혁이 3안타를 치며 분전했지만 결정적인 기회에서 중심 타선이 엇박자를 내며 추격에 실패했습니다. 10안타 8득점을 기록한 기아가 12안타 3득점을 기록한 삼성보다 집중력 싸움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인 겁니다. 또한 고비 때마다 나온 호수비도 기아가 2경기를 싹쓸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기아가 2연승으로 우승 확률 90%를 선점한 가운데 양팀은 내일 대구에서 3차전을 갖습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 김도윤 타투이스트가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의료인에게만 허락된 문신 시술을 두고 뼈있는 말이 연거푸 이어졌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서도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 절반 정도는 다 타투를 하고 계신데 단 한 분도 합법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아이라인과 눈썹을 포함해 몸에 그리는 그림까지. 한국에서 1,300만 명 정도가 타투 소비자인데 의료인이 아니라면 문신을 하는 행위가 불법인 현실을 꼬집은 겁니다.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타투가 의료행위라 나는 전과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믿지 못하고 보통은 그렇게 묻습니다. 너 놀스코리아에서 왔어? 라고 묻습니다. 2년 전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에게만 문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합헌이라고 결정 내리기도 했는데요. 타투이스트들은 문신을 해준 뒤에 돈을 내지 않고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기 일쑤라고 합니다. 의료계와 여러 타투 단체들의 의견이 달라 제도화가 쉽지 않다는 말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른 이권단체들, 직능 조직들이 원하는 것들 무시하셔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타투이스트들은 만들어주시는 규칙을 지키려고 준비하고 있고 저희는 자신 있게 지킬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을 상대로 항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땅에서 무의미하게 죽을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수용소의 전쟁 포로들은 별도의 수면 공간을 갖춘 크고 따뜻하고 밝은 방에 수용됩니다. 수용소의 전쟁 포로들은 하루 3끼의 식사를 받으며 식단에는 고기, 신선한 야채, 빵이 포함됩니다. 현지 시각 23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상대로 항복을 권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이 채널은 조선인민군 병사들에게 전한다면서 수천 명의 러시아 군인들이 투항해서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 말미엔 구하다 나 자신에게 3 이런 표와 함께 연락처와 QR코드도 포함됐습니다. 이 페이지에 접속해보니 러시아어로 된 설명서와 함께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또 항복하게 된 동기는 뭔지 묻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지금까지 러시아의 북한군 3,000명이 파병됐다고 밝혔고 미국 국방부도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재계 30위권의 SM그룹 회장이 밤낮 없이 임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아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면서 임원에게 학교는 다닌 게 맞냐며 비꼬고 내가 하나님이니 따르라고도 했습니다. 실제 녹음 파일을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SM그룹 전 임원 A씨는 5년 넘게 우호연 회장 직속팀에서 일했습니다. 우 회장은 밤낮도 휴일도 없이 전화를 걸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A씨에게 수시로 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영부영하려는 네가 뭐야 야? 네가 본부장이야. 그 책임자가 이현이야. 실력도 없으면 배워야지. 아이 성질이 나서 못 살아서 말이요. 고성과 폭언도 다반사였습니다. 아니면 나 사기로 다시 한번 넣으려니까 널 어디가 그룹 회장이 연필로 그 계산하고 두드리고 있어? 천억이 누구에게 이름이야 지금?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듣기 싫어. 나한테 보여주지 말고 비서실장이나 그들끼리 타협을 해봐.
학교는 다녔냐며 비꼬기도 합니다. 자네 진짜 자네 학교나 다녔는가? 나 한번 물어보세. 그런 측량 안 하는 걸 갖고 몇 달간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사람 성질나서 못 살겠네. A씨 등은 우 회장이 별도 팀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각 개회사에서 직원들을 차출해서 그 직원들을 친위부대라고 칭했습니다. 정신교육도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네는 내 말이 하나님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라고.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따르라고 했었습니다. 1인 체계 재앙처럼 운영을 했었죠. A씨는 늘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전화 벨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할 정도로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 전 우 회장의 평창동 자택건설과 관련한 보고를 했다가 또 욕을 들었습니다. 왜 자네 마음대로 그러고 다녀? 대도 하나 짓거리라고. 자네 안 돼. 자네 다른 데 알아봐. 그리고 지난 8월 1일부로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법에 맞지 않는 지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얘기를 한 것을 본인을 가르치려고 한다. 사직을 지시한 지 6일 만에 후임자가 내정됐고 A씨는 해고 예고수당도 못 받고 쫓겨났습니다. 이후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SM그룹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A씨와 합의했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이 농림식품부 장관에게 2+ 등급의 한우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한우의 등급을 속이지 말라고 도입한 제도가 잘 지켜지는지 점검해보란 취지였는데요. 그런데 이 2+ 한우 DNA 분석을 해보니 등급이 맞기는커녕 한우인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2+9이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2+면 제일 비싼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예. 육안으로 봐도 이게 2+9이 수가 없어요.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이병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 한우 선물 세트를 들어 보입니다. 제가 오늘 그 다 선물로 드릴 테니까 가서 저기 이력관리번호에 해당 소와 그리고 쇠고기 이 모두 한번 DNA가 일치하는지 한번. 네, 알겠습니다. 좋은 등급인 것처럼 속인 고기가 유통된다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한우 DNA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등심과 국거리 등 7가지 모두 포장에 붙은 이력번호와 다른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내용물이 2+ 등급이 맞는지 심지어 한우인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이력번호는 소를 도축할 때 부여하는 12자리 숫자입니다. 이걸 검색하면 고기 등급과 어느 농장에서 누가 키워 어디서 도축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번호 자체를 속이면 소비자로서는 비싼 돈 주고 산 고기가 좋은지 나쁜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허위 이력 번호는 지난해 488건, 올해 9월까지 215건 적발됐습니다. 적발돼도 이제 과태료만 내는 거에 불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장관도 속을 뻔한 한우 세트를 판매한 두 업체 역시 올해만 각각 2번, 1번 적발돼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농식품부는 단속을 더 자주 하고 위반 업체는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20년 동안 복잡해진 서울 도심의 시내버스 노선이 내년 1월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구불구불하게 돌아가는 노선은 바꾸고 교통 소외 지역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임예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20년차 기사 박인 씨, 도봉동 차고지에서 150번 버스에 오릅니다. 운행거리 74.8km, 대표적인 장거리 노선입니다. 서울의 끝과 끝을 정해진 시간에 오가야 하니 한 번 타면 최대 5시간 꼼짝을 못합니다. 출발할 때 커피도 한 잔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회차지 가서 화장실도 못 보고 그냥 또 그걸 돌려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20년 동안 도심이 복잡해지면서 노선은 구불구불해졌습니다. 속도를 내도 40km, 특정 구간에선 20km로 떨어집니다. 종로 사가 상가로 넘어갈 때 원남동 갈 때 그때 제일 많이 막히죠. 교통 수요도 천지개벽했습니다. 이딴 개발로 신축 아파트가 촘촘히 들어선 강동구. 25개 자치구 중 인구는 8번째로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버스 노선과 대수는 가장 적습니다. 시내로 가는 버스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강북으로 가는 건 없고요.
이제 하염없이 기다리기에는 노선도 그렇게 없고 이제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 서울 버스 노선은 내년 1월 완전히 바뀝니다. 굴곡진 노선은 펴고 긴 노선은 잘라냅니다. 지하철과 중복되는 노선이 어디인지, 교통 소외 지역은 어디인지 등을 파악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안을 만들고 나면 공청회라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려고 합니다. 어디서든 걸어서 5분 안에 대중교통을 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한국의 술자리 게임이 최고의 팝 가수와 만나더니 이 노래 올해 공개된 뮤직비디오 중에 가장 빠르게 1억 뷰를 넘겼습니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부른 노래 아파트가 또 한 번 한국을 알리고 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짱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스타트. 도입부부터 이 노래가 술자리 게임에서 시작됐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가수 로제는 재미삼아 흥얼대던 그 리듬을 아파트라는 간단한 말에 실었습니다. 노래를 같이 부른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의 협업도 눈길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술자리 문화를 우리말로 발랄하게 따라합니다. 힘겹게 춤을 추면서 태극기를 흔들기도 합니다. 검정과 분홍으로 채워진 뮤직비디오에서 로제는 자신이 블랙핑크 멤버임을 또 한국인임을 드러냅니다. 노래가 공개된 지 닷새째,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1억 뷰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40개 나라 스포티파이 음원 차트 1위는 이 노래로 채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여성 솔로 가수가 미국 음원 차트에서 맨 위에 올라선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북미 쪽 어떤 대중들이나 팬들의 스타일을 보면 코믹한 요소가 들어있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간결한 리듬, 단순한 단어의 흥겨운 반복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선 춤과 노래를 따라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 술 게임까지 배우자는 챌린지 열풍도 일고 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어제보다 4도, 많게는 9도가량 떨어지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춥습니다. 반짝주의는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집니다. 일교차가 커서 건강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JTBC 아침에는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